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하반기 LG전자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채용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성할 항목은 LG전자에 대한 지원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최대 1000자까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지원 동기는 한 줄 요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소서를 분석을 해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LG전자가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는 류가 60%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의 다짐을 강조한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나는 LG전자의 훌륭한 인재가 되겠다 라거나 엄청난 개발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포부를 나타내는 분들이 한 1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유명한 명언을 인용하여 자기의 자기소개서와 연관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매우 드물어서 약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공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지원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공부한 과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분야를 살리고 싶다라는 식으로 작성하는 분들이 약 30% 정도 됩니다.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한 줄 요약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질문에 대답을 바로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한 줄 요약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 LG전자가 가진 매력과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당연히 LG전자의 연봉과 복지와 근무 환경, 위치 등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하셨겠죠. 근데 이 부분은 구직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요소들만 보고 지원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은 쉽게 이직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아무래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적당히 마음에 들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공에 대한 연관성 부분은 크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LG전자는 그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까지 여러 그 전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과 연관이 크다라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LG전자가 어떤 회사이고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원자가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한 게 아니라 LG전자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고 지원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LG전자의 네임밸류가 있어서 지원을 했다라는 지원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LG전자는 글로벌 회사죠. 그리고 모두가 아는 회사, 친근한 회사, 뭐 어릴 때부터 접한 회사,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LG전자가 네임밸류가 있고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쓸 수는 있는데 너무 강조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면은 LG전자의 소위 간판에 이끌려서 지원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임밸류보다는 회사의 비전과 미래, 사회공헌 등에 이끌려서 지원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전자의 안정성 부분도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부분도 적절히 강조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는 글로벌 회사고 나의 미래와 연계해서 튼튼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적당히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되 LG전자의 비전과 미래 그리고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공 및 어학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 동기를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보통 전공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를 통해서 직무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전공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이를 실제 직무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전공을 서포트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높은 학점,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인턴 경험, 각종 대회, 어학 점수, 논문, 특허 등 이런 그 전공을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작성을 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전공 지식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공 과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 시험이나 실험, 실습 과정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그로 인해 깨달은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직무와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전공 지식과 직무에 대한 준비를 더욱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나의 매력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격, 인성, 그리고 취미, 관심사, 대외 활동, 비전, 리더십과 팔로워십까지 이런 요소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성격을 언급할 때는 보통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죠. 뭐 꼼꼼하다라든지 적극적이다, 열정적이다 같은 긍정적인 성격을 많이 적습니다. 이런 성격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함께 제시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인턴 경험에서의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내가 꼼꼼한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찾으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취미 부분에 있어서는 전공이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더 좋은 취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에 지원을 해요. 근데 취미가 개인 프로젝트로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 취미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라고 하면은 취미가 전공하고 연관이 되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반대로 뭐 전공이나 직무와 크게 상관없는 취미는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심이 크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는 취미는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관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공이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최근 CES 전시회 관련 내용이라든지 논문, 그리고 학회, 신제품 발표, 최신 기술 동향 등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CES 전시회를 열심히 챙겨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 부분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당히 넣거나 빼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자칫 다른 것을 좀 소홀히 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학점이 높거나 전공 관련 역량이 뛰어나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동아리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동아리 활동을 언급하고 싶다면은 성취감이나 뭔가 실적이 있는 활동만 짧고 굵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동아리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을 그냥 쭉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고 굵게 동아리 활동은. 네, 다음으로는 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전은 지원자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어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본인의 비전과 포부를 전공이나 직무와 연관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리더형이냐 팔로워형이냐를 어필할 때 보통은 리더형이 많죠? 보통은 리더형이. 근데 리더형이 무조건 좋고 팔로워형은 뭐 수동적인 느낌이라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리더보다 팔로워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면접관들이 팔로워십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한 팔로워십을 발휘하는 팔로워들이 있어야 리더십이 빛이 나거든요. 대부분의 지원자가 리더십을 강조하기 때문에 팔로워십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화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뭐 남을 리딩한다라기보다는 나는 내 스스로를 뭔가 리딩을 한다라는 식으로 자기 관리 측면에서 리더십을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입으로 입사를 하면은 조직 내에서 리더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한 팔로워십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보다는 팔로워십에 중점을 두고 뭔가 어필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는 남을 리딩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을 리딩하는 그런 자기 관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말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한두 문장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는 LG전자에 지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동기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자소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